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탁해 TV의 조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 어떠세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갈 여행지, 인생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꼽습니다. 그런데 왜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금 가지 않고 죽기 전에 간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종주라 그러죠. 우리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가지 길인데 그 중에서 프랑스 길을 종주하면 약 800km 정도 되는데 이 800km를 다 걸으려면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40일의 시간을 낸다는 것도 어렵고 또 800km를 내가 배나 메고 다 걷는다 생각하니까 어려우니까 마치 마라톤 한번 해야지 하는데 잘 못하고 철인 3종 경기 내가 한번 해서 아이언맨 해야지 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이 인생의 어떤 도전 과제처럼 남겨져서 버킷리스트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 트렌드라는 게 있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출발해서 가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만나는 곳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곳. 왜 나를 만날까요? 우리가 다른 여행지는 여행을 가면 내가 아닌 바깥 세상을 보는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거잖아요. 주로 걸어가는데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걷고 먹고 그리고 순례길 걷다 보면 또 화장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싸고 밤에 자고 이 네 가지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가지만 막 걷다 보면 하루하루를 잘 걸어내는 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초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계속 걷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제가 예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출발하기 전에 전날 대기업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다음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번쩍 손을 들더니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요?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이혼하거나 이렇게 가족이 죽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산티아고 순례길은 오랫동안 여행자들에게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순례길 꼬린 지점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인데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마지막 들어가는 날 마리아라는 멕시코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65회째 생일에 생일 선물로 자신에게 선물을 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다 걷는 여행을 하고 이 종주를 마치고 멕시코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날이 바로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마리아잖아요.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톨릭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보 여행, 멋진 스페인의 시골길, 도시길을 걷는 도보 여행의 느낌으로도 많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행 상품을 개발하러 가는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어쨌든 걷는 것에 충실하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들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하시는 분들, 은퇴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 세상에 순례길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3대 순례길이 있어요. 3대 순례길. 그 첫 번째는 바로 이탈리아 로마 순례길입니다. 로마 순례길은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그곳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하고요. 로마의 방랑자라고 합니다. 이곳을 걷는 사람들을.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순례길입니다. 예수의 성묘가 있고요. 수상가라고 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종려 나뭇가지가 거기에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례길의 상징, 그곳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로마 순례길, 예루살렘 순례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어려서 공부하다가 무어인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무어인?
무어인이 이슬람 세력이죠. 이 무어인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면서 중서부 유럽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도 거의 점령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왜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시죠? 그라나다 거기도 바로 그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갔던 곳이죠. 자, 이렇게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 순례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로마로 가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산티아고로 순례길을 가게 된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뭐 그 유래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이제 긴데 우리가 산티아고의 뜻이 뭔가요? 세인트 야고보, 세인트 이아고보라고 합니다. 세인트 야고보, 산티아고인데 세인트 제임스에 해당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 네. 우리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누가 저 땅끝,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야곱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베리아 반도 제일 서쪽 끝이죠. 그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실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예수의 그 종교적인 것들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그 세인트 야곱, 우리 야고보 성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는데 자기가 꿈꿨던 그 세상의 땅끝 그곳까지 이제 전파를 했고 그곳에 묻히고 싶다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가다가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풍랑을 만나고 해서 시신을 다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다 했는데 때마침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목동이 저기 들판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별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땅을 파니까 그곳에 바로 우리 야고보 성인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지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합니다. 그 산티아고 세인트 이아고 성인이 있는 곳, 콤포스텔라는 이제 별이 떨어진 그곳을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된 유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정말 유명해진 거 교황이 방문을 해서도 유명해졌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쓴 누구요? 파울로 코엘료죠. 파울로 코엘료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 바로 프랑스길이 800km 종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자라는 책은 파울로 코엘료가 처음 쓴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뭐죠? 연금술사입니다. 이 연금술사가 바로 두 번째 책인데요. 순례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쓴 책이고 연금술사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그래서 산티아고인 겁니다. 어쨌든 파울로 코엘료 덕택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로 가게 된 거죠. 1987년도에 파울로 코엘료 순례자를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거의 뭐 한 1300년, 1400년 동안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순례길을 걷고 싶을 때 어떻게 가나 이런 걱정이 많으신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파리에 가서부터 뭐 육로로 들어간다든가 비행기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들어가거나 바르셀로나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편안한 방법들을 저희는 이제 좀 편하게 가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편하게 가는 곳으로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비아리치라는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픽업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또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저희 여행사에서 다 프로그램을 짜서 다 제공해드리고 운영해드리고 뭐 픽업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이가 있어서 혼자 여행 가기 어려워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또 교육을 통해서 좀 쉽게 가실 수 있는 세상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은 실제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순례길은 전체 22개의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7개 루트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가 제일 인기 있는 바로 스페인의 북부를 프랑스 땅인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해갖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이것이 800km의 여정입니다. 그 위에 뭐 스페인 북부의 그 바닷가를 따라가는 게 이제 프랑스
노스라고 하죠. 노스길이라고 하는데 이 북북길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계절이 좀 안 좋거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또 이 바닷가의 벼랑길 같은 데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일반적으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많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 포르투갈 길이라고 해서 포르투갈의 리스본부터 올라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포르투라는 데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이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고 여행사들이 또 광고를 해서 그것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왜 그런지 여기 영상에서 길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프랑스 길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제 코스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사람들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내가 800km를 배낭을 메고 걷는다? 너무 힘들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 65세대 마리아라는 분을 만났잖아요. 자, 이분 예를 들면 이분이 딱 만났는데 이 800km를 걷는데 스틱만 들고 걷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짐을 오늘 숙소에서 다음 숙소로 넘겨주는 동키 서비스라고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동키 서비스라고 잘 못 알아들어요. 짐 운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짐을 옮겨주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짐을 이제 무게를 줄이면 좀 걷는 게 쉬워지죠. 그리고 사람마다 내가 걷는 속도나 거리를 하루에 정해서 내가 내 체력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한 20에서 25km 사이를 한 5km 단위로 나눠서 4번, 5번 나눠서 이렇게 걷는 걸로 많이 가시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 급경을 하듯이 35km에서 40km를 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리하면 발이 아프고 뭐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지고 관절이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짐을 운반해드리면 무겁지 않고요. 두 번째, 적정 거리를 가면 되고요. 숙소들 이런 것들 또 예약도 미리 다 해드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한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숙소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시간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은 많은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여행자들이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이 800km를 한 4구간 정도로 잘라서 오늘은 첫 구간, 이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 이런 식으로 잘라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4번, 5번에 걸쳐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내가 처음 시작하는 생장 피드포로에서 론세스바에스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보고 싶다 해서 이걸 넘고 그래서 빰플로나라는 데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갑니다. 자, 마지막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부터 우리가 역산해서 거꾸로 100km 이상을 걷게 되면 순례자 증서를 주거든요. 기왕 걸었는데 증서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내가 가장 짧게 걷는다 그러면 5일간 걷는 코스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부터 113.4km입니다. 사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5일간 걸어서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구간을 다 걷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앞에 피레네를 넘고 걸으면 좋은 구간, 쉽다는 뜻이 아니고 걸으면 좋은 구간을 걷고 좀 뻔한 구간들을 차로 이동시켜서 16일 만에 전체 구간을 다 한번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곳은 걷고 아닌 곳은 뭐 기차로 이동을 시켜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물론 개인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사리아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5일을 걷는 걸 주 목적으로 해서 갑니다. 자, 그럼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꼭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이걸 다 걷거나 이런 게 부담이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 5일간 걷는 사리아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이 5일을 걷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포르투갈의 포르투하고 리스본을 여행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자, 그래서 보면 혹시 이제 가갖고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길 잃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저한테 이제 뭐 컨설팅비를 내시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뭐 구글 맵, 구글 번역기, 뭐 산티아고 순례길 앱, 그다음에 뭐 지도, 뭐 기본 자료, 일정, 뭐 디테일하게 뭐 거리수 이런 걸 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기도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고 또 이 지역이 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스페인이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는 않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 이정표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몇 킬로 남았어요. 또 조가비 모양, 노란색 화살표 이런 걸 계속 보고 가면
길을 잘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걸으면서 딴 생각하거나 옆 사람하고 너무 막 수다를 떨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길을 잘못 들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정표가 너무너무 잘 돼요.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뭐 말뚝으로도 있고 뭐 표지판으로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순례길을 걷다가 저쪽에 그 마을에 좀 뭘 하러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제 차림새가 순례자니까 배낭을 메고 이러고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잘못 가는 거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계속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막 피곤했어요. 결국에 길 잃기 쉽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저희랑 상담을 하고 여행 가시면 제일 처음에 순례길, 생장 피드포럼 거기까지 들어가는 걸 많이 걱정하셔서 그걸 실제 저희가 다 어레인지해서 거기까지 넣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마치 이제 숲길 아니면 산길, 트레킹 이런 느낌들을 갖는데 물론 숲길, 시골길, 산길 이런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이제 도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팜플로나, 부르고스, 그다음에 뭐 레옹, 뭐 이런데 마지막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도 마찬가지고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큰 도시에 가면 또 큰 도시의 매력이 있어요. 이 큰 도시를 걸으면 그 걷는 것도 매력이 있는데 거기서 숙박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아침에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 많이 출발해서 쭉 걸어가면 목적지에 한 3시, 4시 정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 결국 오후에 한 5시부터 해서 저녁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좀 자유시간을 갖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주로 그냥 숙소에서 마트에서 뭐 사다 먹고 이렇게 좀 알뜰한 여행을 하는 편인데 좀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걸었으면 저녁에 나를 위한 약간의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리에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데는 팜플로나에 해밍웨이가 자주 왔다는 이제 카페 이루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188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게 오래됐으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요. 거기서 식사 풀코스로 해서 와인까지 같이 먹어봐야 25유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약하고 아끼고 굶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도시에서는 저녁에 어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스페인, 유럽의 어떤 정치를 충분히 만끽하는 낮에는 걷고 저녁에는 그 정치를 만끽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뭐 타파스 바라 그래갖고 이렇게 간단한 안주하고 술 한잔 하는 이런 데들도 너무 맛있고 재밌고 정겨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꼭 많이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걷고 어떻게 하느냐인데 배낭을 메지 않고 20km 정도 걸으면 우리는 여행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10km 메고 20km 걸으면 순례길. 15km 메고 제가 걸어봤거든요. 20km만 걸어도 고행길. 결국 짐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한 남자분들은 한 10km 밑으로 여자분들은 8km 밑으로 정도 메고 걷기도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체력적으로 좀 어렵다면 괜히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관절이 아프고 막 발톱이 빠지고 막 이러면 순례길이 진짜 고행길입니다. 물론 배낭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메고 걷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메고 걷고 내가 고행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걸 택하시는데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걷고 길에서 자체의 어떤 순례자의 의미를 찾고 나에게 또 어떤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건 너무 고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편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짐을 좀 더 많이 메면 거리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 25km 이내까지 걷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출발 전에 충분히 한 2달, 3달 전부터 계속 매일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보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만 보면 16km잖아요. 그래서 보통 적격으로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걷고 꾸준하게 그리고 좀 주말 같은 때는 한 3만 보면은 3, 8에 24, 24km 정도 되죠. 3만 보를 주말에 한번 걸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만 나이 있으신 분들 특히 5km, 6km 걸으면 꼭 쉬어줘야 됩니다. 쉬면서 신발을 벗고 발을 잘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발이 안 아프면 여행의 80% 성공합니다. 순례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서준다는 게 한 15분 정도 쉬어주면서 발을 잘 보호해 주시면 많이 괜찮다. 그리고 미리 또 신발을 사서 신고 걸어봐야 발이 아픈지 아닌지 또 알 수 있거든요. 뒤에서 장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